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남유다가 어떻게 망해갔는지 풀스토리로 쭉 설명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비교적 단번에 망했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단계적으로 BC 609년, 605년, 597년, 587년 이렇게 바벨론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망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읽기 쉬웠을 텐데 유다 말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역사가 당시 강대국의 기류 전쟁 사이에 휘말리고 얽히게 되며 복잡했어요. 그래서 3번의 시간을 거쳐 설명드린 망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요 2장 정도로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다 말기 역사를 확 깨기란 어려운 게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에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며 불같은 말씀을 엄청나게 토해냈기 때문에 이 정황들을 모르면 꼬리 부분 역사도 잘 모르고 잘 잡히지 않고요. 예언서도 연결하기 힘들며 안개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BC 609년, 605년, 597년, 587년 이 연도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외우시거나 좀 잘 정리해 놓으셔서 반드시 이 꼬리 부분을 정복하시면 좋겠어요. 어성경이 읽어진의 책에 이때 일들이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들으셨던 내용들이 다시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오늘과 내일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동안 발생한 예언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왕들을 자꾸 이렇게 나열하며 설명드리는 것은 들으시면서 외워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유가 있는 반복입니다. 여러 번 듣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BC 609년 어떤 일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패권을 두고 바벨론과 애굽의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그런데 이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왜 중요한가? 유다의 멸망을 왜 BC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부터 정리를 하나? 이때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9년이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에 바로누고를 막아서고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었어요.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간 왕으로 종교개혁을 하며 유다 역사상 높이 평가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요시야를 배경으로 읽어야 할 예언서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였습니다. 먼저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자, 나훔 1장 1절을 보면 니느웨가 형벌 받을 것을 내다보며 쓴 묵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기 직전이 그 배경이라는 거지요. 정확한 활동 시기 정보가 나훔서에는 없지만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수르 멸망 직전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이때 어느 왕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서 알아요. 아수르가 망하기 직전의 유다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나훔이 활동한 것 같아요. 나훔이 활동하기 전에 사실 요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100년 전이죠. 100년 전 예언인 요나서에는 주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나훔이 100년 뒤에 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로 회개하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 세계사를 주름 잡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언서에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에돔 등 다른 나라 심판을 얘기할 때 이 내용들이 왜 다른 나라 얘기들이 자꾸 나오나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을 이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지역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세계사의 왕이며 왕 중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 예언들을 귀히 볼 줄 알아야 한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시야 왕 배경에서 발생한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죠. 자, 다음에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밝히고 있어요. 명확하게 밝혔죠. 그리고 2장 13절을 보면 아수르를 멸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도 나홈서처럼 아수르 멸망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받을 심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므낫세의 우상 문화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있던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요시야의 종교개혁 현장에 스바냐도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므낫세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특히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 족보를 밝히는데요. 히스기야 왕 쪽으로 흘러온 4대 왕족답게 당시의 정치적인 현안들과 비리들을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왕족으로 왕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니 아마 여러 차례 요시야를 만나 종교개혁을 촉구하는 역할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핵심 내용은 역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서 차례예요. 큰 산, 이 예레미야서를 정복하려면 심호흡을 깊이 해야 하는데요. 소위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 다니엘, 에스겔서와 함께 대선지서예요. 자, 내용이 많아요. 자, BC 8세기에는 이사야가 있었다면 BC 7세기에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나훔, 스바냐와 같이 요시야 때 활동을 시작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드기야 이후까지도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 때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포로기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본토에 임시정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자세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BC 627년에서 580년까지 약 47년간을 사역한 셈이에요. 예레미야는 나홈이나 스바냐 그리고 바로 뒤에 등장할 하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멸망하는 과정과 그리고 멸망 직후 또 포로 초기 때의 정보를 캐내려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열왕기하는 끝나고 포로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는 없어요. 그래서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를 뻔했는데 예레미야서의 멸망 직후와 그리고 포로 시대 초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나마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언서인데도 실제 역사 기록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비로소 포로 시대가 조금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영화 한 편처럼 쭉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그 영화 필름이 토막토막 잘려서 흘러가는 스토리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 임하신 말씀을 설교 중심으로 써놓은 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량도 많은 데다가 시간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 자초지정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그냥 읽으면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재밌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 예레미야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한 시기를 말해주는 정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요시야 때,
또는 여호야김 4년에 아니면 시드기야 제9년에 이와 같은 포인트를 찍어서 연결하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후까지 순서대로 필름을 짜맞추기만 하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탁 연결이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스토리를 알면 예레미야서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상황 나타난 예언적인 설교들을 끼워 넣어 이해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예레미야를 읽는 게 문제죠. 자, 성경이 읽어진의 실천편 내비게이션 책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역사 순서대로 본문을 재배치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도 자세히 여기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비게이션 책을 따라 예레미야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말기 그리고 멸망을 실제로 경험하며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는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언서를 읽고 있는 스스로를 보시며 놀라실지도 몰라요. 자, 내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 마지막으로 동역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고 꼬리 부분의 역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